안녕하십니까. 커말 2급 필기 강사 권우석입니다. 자, 2013년 2회 스프레드시트 일반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중 하이퍼링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강의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하이퍼링크는 그냥 마우스 이제 셀을 하나 선택하고요. 셀 하나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바로 거기 메뉴 나오죠. 거기에 하이퍼링크 메뉴가 있습니다. 그 하이퍼링크 메뉴를 클릭을 하면은 하이퍼링크 삽입이라는 이런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자, 하이퍼링크 그러니까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클릭을 하면 다른 문서나 웹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서를 선택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주소, 인터넷 주소를 또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자, 여러 가지로 해서 할 수가 있고요. 책갈피 같은 경우에는 자, 문서 내 특정 위치, 그러니까 두 번째 시트에 A 첫 번째 셀로 이동하고 싶다. 가능합니다. 책갈피 기능 이용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단추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지만 도형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없다. 이거 아닙니다. 도형에도 지정 가능합니다. 이렇게 직사각형 도형 있잖아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바로 거기 메뉴에 보시면은 하이퍼링크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네요. 자, 2번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특정 시트의 특정 셀로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다. 금방 말씀드렸죠. 특정 웹사이트로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입력할 수 있고요. 현재 사용 중인 통합 문서에 다른 시트로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다. 이거 기본이죠. 아래 시트에서 A 첫 번째와 A 두 번째 영역은 범위 1.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1이라고 이름을 정의를 했습니다. 이름을 정의를 했고요. 자, 그다음 B의 첫 번째에서 B의 두 번째 영역은 범위 2라고 이름을 정의를 했습니다. 자, 다음 중 아래 시트를 이용하여 연산을 수행하였을 때 수식과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자,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카운트는 이제 건수를 구해주는 거죠. 건수를 구하는데 범위, 이 범위와 이 범위를 이렇게 범위 입력을 해도 건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버리지 함수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4번까지 다 맞는데 3번이 틀린 이유를 일단 아셔야 됩니다. 자, 함수를 이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인수값으로 범위를 받잖아요, 우리가. 그쵸? 범위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 이렇게 등호를 이용을 해서 바로 범위를 입력을 하면요, 안 됩니다. 계산 안 됩니다. 자, value라는 오류 메시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수 자체가 인수나 이제 p 연산자가 잘못되었어요. 자, 이것을 바르게 고치려면은 sum으로 묶어 주셔야 됩니다. 왜? 자, sum 내에 인수로 범위를 주셔야 되는 거지. 그냥 단순히 이 범위와 이 범위를 더하라 라고 했을 때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이 숫자들을 다 더하느냐, 그렇게 계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2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 가능하고, 그리고 셀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이 범위를 이름으로 지정을 했을 때는 바로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P연산자가 잘못 입력되어서 안 되고요. 바르게 입력하려면 sum으로 묶어서 일단 범위 1에 대한 계산, 범위 2에 대한 계산을 끝내고 난 뒤에 더하기 연산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여기선 정답이 됩니다. 워크시트의 F8번째 셀에 자, 수식을 등호해서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입력하는 중에 그러니까 달러가 여기 입력이 되어 있죠. 자, 달러를 한글 니은으로 잘못 입력하였다. 이 경우 F8번째 셀에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로 옳은 것은, 자, 이 8번째 셀과 이 F5번째 셀에는 숫자 100과 숫자 20이 입력되어 있다. 자, 실습을 통해서 개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엑셀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실수했을 때, 수식이라든지 입력을 잘못했을 때,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 오류 메시지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력한 어떤 상태에 따라서 오류 메시지는 달라지는 겁니다. 자, 개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 나온 대로 2의 8번째하고 F5번째에다가 100과 20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F8번째 셀에다가 문제에서 그 표시한 대로 2의 8번째에다가 F5번째 셀의 값을 나눌 수 있도록,
그러니까 100에다가 20을 나눌 수 있도록 수식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달러 기호가 의미하는 것은 다음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 참조를 의미를 하는 건데요. 절대 참조, 상대 참조는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결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은 없고요. 이게 달러가 빠져도 되고, 자, 붙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 결과는 동일해요. 자, 그래서 뭐 달러가 여기서 수식의 한 요소다라는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달러를 이제 입력을 하면은 뭐 결과는 당연히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로 해서 이제 니은을 입력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니은을 입력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한번 엔터 입력을 해볼게요. 엔터를 입력하면은 네임이라는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류의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름이 잘못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수식에 사용되는, 셀의 이름이 틀린 경우, 셀의 이름이 틀린 경우에, 그때 발생하는 오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달러는 정상적으로 입력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니은이 입력이 되면은, 자, 이게 셀의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니은 F5라는 셀의 이름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네임 오류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 다른 예제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썸을 구하는데, 합을 구하는데, KKKK, GGGG. 자, 이런 셀 주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셀의 이름이 잘못되었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a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함수나 수식에 사용할 수 없는 값을 지정을 했을 때,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랭크라는 이제 함수가 있습니다. 랭크라는 것은 석차, 순위를 계산을 하는데요. 이제 인수가 이렇게 보통 두 개가 들어갑니다. 두 개가 들어가는데, 일단 석차를 구할 대상. 자, 대상이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뒤에 네 번째 셀이 이제 대상이 되는데요. 뒤에 세 번째 셀에, 값이 없죠. 값이 없고요. 그리고 뒤에 세 번째에서 뒤에 여섯 번째. 자, 이것은 범위가 되는 거예요. 범위. 자, 랭크 함수는 다음에 또 나올 겁니다.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뒤에 세 번째에서 뒤에 여섯 번째. 자, 이렇게 달러 기호가 붙었는데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입력이 되어도 동일하고 빠져도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 중에서 자, 뒤에 세 번째 값에 뭐 석차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지정된 것이 아니죠. 자, 수식에서 사용할 수 없는 값, 그러니까 비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석차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조금씩 다르죠. 자, 그 다음 널이라는 이제 오류가 있는데요. 교차하지 않은 두 영역의 교점을 지정하였을 때, 자, 이제 개념이 좀 어려운데, 자,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썸을 구하는데요. A 첫 번째에서 C의 첫 번째, A 첫 번째에서 C의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이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A 두 번째에서 C의 두 번째, 그러면 이 영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영역하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영역을 더해라. 자, 이렇게 해서 쉼표로 해서 앞에 인수와 뒤에 인수를 연결을 하면은 앞에 있는 인수와 뒤에 인수를 더해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하게 되면은 2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쉼표가 아니고요. 이렇게 공백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잘은 없는데, 자, 이 오류 메시지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원래 이런 수식이 있기는 있어요.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엔터 입력을 해볼게요. 널 오류 발생을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쉼표를 입력하지 않고요. 띄워쓰기를 하면서 연결을 할 때 이제 제대로 값이 나오도록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돼요. 엔터. 자, 1이 나왔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이게 이 범위하고요, 교차되는 부분을 합을 구하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첫 번째에서 C의 첫 번째 영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하고, 자, 그 다음 A 첫 번째 영역하고, 겹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가 1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영역하고 뒤에 영역하고 교차되는 부분에 이제 값이 있으면은, 자, 그 값이 표시가 되고,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으면은, 자, 되돌리게 해볼게요.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하고 이 영역은 교차되는 영역이 없잖아요.
자, 교차하지 않은 두 영역의 교점을 지정하였을 때 이해를 하시겠죠? 자, value는 값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했을 경우, 자, 연산을 당하는 것을 피연산자라고 얘기를 하죠. 자,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썸해서, 자, 기사 퍼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기사하고 퍼스트를 더해라. 자, 그런데 이게 숫자가 맞습니까? 이건 문자잖아요. 그쵸? 문자를 더할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은 잘못된 인수, 그리고 피연산자. 그러니까 덧셈을 하게 되는, 덧셈을 당하는 피연산자가 지금 잘못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value라는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목표값 찾기라는 엑셀의 기능에 대한 문제인데요. 간단한 내용만 아시면 문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좀 깊이 있는 내용을 알아야만 풀이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문제들은 제가 목표값 찾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간단하게 개념 정도만 아셔도 문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념만 설명드리고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값 찾기라는 것은, 자, 실행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일단 이 문제 풀이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구나. 자, 이 경로를 통해서 목표값 찾기를 할 수 있구나라는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예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겁니다. 학생이 한 명 있는데요. 자, 국어 점수가, 자, 국어 90, 자, 영어 점수 40점이에요. 자, 그 다음 수학 점수가 있는데 이것을 X라고 두겠습니다. 자, 이 세 개의 점수들의 평균, 자, 평균이 60점을 만들기 위해서 수학 점수를 얼마 값을 가지게 하면은 되는지, 이때 X 값을 구하는 방법이 목표값 찾기가 되는 겁니다. 개념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의 평균을 목표값 60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60이 목표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수학 점수를 이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입력을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60을 만들려면 X 값은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라는 이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값 찾기를 실행을 하면요, 이와 같은 창이 나와요. 이와 같은 창이 나오는데, 그때 수식 셀, 뭐 찾는 값을 바꿀 셀, 자, 이 각각을 여러분들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의미를 아셔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예시를 가지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수식이 있는 셀, 평균이 입력되어 있는 셀, 그러니까 60이라는 값이 분명히 입력되어 있는 셀이 있겠죠. 자, 이 셀에는 상수값으로 해서 60이 입력된 것이 아니고요. 자, 이 수식이 해당 셀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이 점수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국어, 영어 점수가 나와 있고요. 평균 있죠. 자, 이 지의 두 번째 셀에 자, 들어가는 이 값이 그냥 상수로 60을 이렇게 입력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되면은 그때 이제 수학 값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수식으로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수식이 여기 입력이 되어 있어야만 수학 값이 1일 때의 평균값, 2일 때의 평균값, 3일 때의 평균값, 이런 식으로 해서 엑셀에서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서 뭐 예를 들어 30이라는 값이 들어가면은 이제 평균값이 60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때 수학값을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값이 바뀜에 따라서 평균값이 계속 거기에 따른 결과값이 달라져야만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수식이 입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식 셀에는 이 예시에서는 평균, 자, 지의 두 번째 셀이 선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찾는 값은 뭡니까? 찾는 값, 목표 값은 60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60을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자, 값을 바꿀 셀, 그러니까 F에, 자, 이것은 비어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자, F 여기서 2가 되겠네요. 수학 점수. 자, 수학 점수 값을 가지는 이 셀. 자, 이 셀이 값을 바꿀 셀이 되는 거예요. 이 값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 금방 말씀드린 이제 예시만 이해를 하시면은 어떻게 출제를 하든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아래 시트에서 할인율을 변경하여 판매 가격의 목표값을 15만으로 변경하려고 할 때 목표값 찾기 대화 상자에 수식 셀에 입력할 값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이해를 한번 해보죠. 판매 가격의 목표값을 15만, 그러니까 현재 18만이잖아요. 그죠? 자, 이 18만이라는 것이 여기 분명히 수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판매 가격이라는 것은 단가 곱하기 수량 곱하기 할인율,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단가 곱하기 수량, 여기서 단가라는 것은 B의 네 번째 셀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곱하기 할인율, 여기서는 10%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값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000 곱하기 200 곱하기 10%를 하게 되면은 18만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자, 이 값이 15반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율, 자, 할인율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X가 되는 거예요. X. 조금 전 말씀드렸던 수학 점수가 되는 겁니다. 단가하고 수량은 바뀌지 않잖아요. 할인율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죠? 할인율을 어떻게 바꾸면은 15만이 만들어지느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수식셀에는 무엇이 들어가야겠습니까? 자, 2의 네 번째 셀. 자, 이 셀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수식셀은 2의 네 번째 셀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값을 바꿀 셀. 자, 어떤 값을 지금 바꾸는 겁니까? 자, B의 두 번째죠. 여기는 B의 두 번째 셀이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는 D의 네 번째 셀이 들어가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자, 수식셀에 입력할 값을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D의 네 번째 셀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크로는 자주 출제가 되죠.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깊이 있는 내용까지 아셔야만 풀이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와 같은 문제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충분히 문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매크로는요, 엑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아주 강력한 기능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엑셀 사용자들은 좀 다루기 힘든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반복 작업과 빈번하게 행하는 일련의 조작을 자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자,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이제 매크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에서 100까지의 합을 구한다. 자,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하는 그 작업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 한 번만 할 때는 한 번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수식을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이 작업을 여러 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다음에 또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자, 1에서 100까지 구하는 이 합을 매크로라는 형식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두면요. 그때 A라는 이름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내일 여러분들 작업할 때는 그냥 A라는 이름으로 해서 호출해서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A라는 것만 딱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1에서 100까지의 합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매크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서로 다른 매크로에 동일한 이름을 부여할 수 없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1에서 100까지는 A, 1에서 1000까지는 B,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르게 부여를 해야만 호출해서 읽어 드릴 수가 있잖아요. 자, 2번. 매크로는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여 복잡한 작업을 단순한 명령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금방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다르지만은 개념은 동일한 거예요. 그죠? 자, 3번. 사용자의 마우스 동작은 그대로 되지만 키보드 동작은 그대로 기록되지 않는다. 자, 마우스 동작은 그대로 기록되지만 키보드 동작은 그대로 기록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기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만약 1에서 100까지 이제 합을 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조작을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조작을 해야 될 겁니다. 마우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키보드를 이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것을 조작하는 것을 우리는 기록한다라고 합니다. 매크로를 기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매크로를 여러분들 기록하게 되면은 마우스를 움직인 동작이라든지 키보드를 움직인 동작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매크로에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키보드 동작은 그대로 기록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기록된다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4번. 현재 셀의 위치를 기준으로 실행되게 하려면 상대 셀 참조를 사용하여 매크로를 기록하면 된다.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자, 매크로를 기록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크로 기록이 있고 상대 참조로 기록이 있어요. 매크로 기록을 누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혹시 뭐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A 첫 번째 셀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매크로를 기록을 하잖아요. 그죠? 자, 이 매크로 기록을 눌러서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매크로를 이제 이용을 할 때 A 첫 번째 셀이 아니라 B 첫 번째 셀에다가 마우스 위치를 두고 작업을 하잖아요. 그죠? 하면은 A 첫 번째 셀에 작업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A 첫 번째 셀에 작업이 되는 거예요. 매크로 작업이. 자, 그런데 상대 참조로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A 첫 번째 셀에다가 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기록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B 첫 번째 셀에다가 마우스 선택을 하고, 셀을 선택하고, 만일 이제 그 매크로를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B의 첫 번째 셀에서 작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매크로 기록. 자, 이걸 하게 되면은, 주소가 바뀌잖아요. 셀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 참조로 기록하게 되면은 위치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를 기준해서 실행될 때는, 실행을 시켜야 될 경우에는 상대 셀 참조로 기록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4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금방 설명드렸던 매크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내용 모르셔도 됩니다.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에 계속적으로 매크로에 대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 중 텍스트 나누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텍스트 나누기는요, 아래에 보십시오. A 첫 번째 셀과 두 번째 셀에 이렇게 값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공백을 이용을 해서 시하고 구를 뭐 이렇게 나누도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이렇게 텍스트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사람이 나누려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엑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자, 그러면 나누려면은 나누기 위한 어떤 표식이 있어야겠죠. 기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쉼표, 공백, 뭐 너비를 뭐 등을 이제 가지고 구분 기호로 해서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텍스트 이제 마법사, 그러니까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을 하면 마법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두 번째 단계에서 구분 기호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구분 기호가 가하고 쉼표, 나하고 그 다음에 뭐 띄워쓰기, 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분 기호가 여러 개가 입력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구분 기호를 여기서 선택할 수 있도록 탭으로 하겠다, 혹은 뭐 세미콜론을 구분 기호로 하겠다, 아니면 여기서 쉼표하고 공백이 있는데 공백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죠.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각 필드가 일정한 너비로 정렬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열 구분선 위치를 지정하여 텍스트를 분리할 수 있다. 이거 그 텍스트 나누기 진행하다 보면은 너비로 되어 있을 때, 자, 이렇게 선을 이렇게 열을, 그러니까 이게 행이고 이게 열이잖아요. 그죠? 열이 이제 이렇게 두 개 열로 나뉘잖아요. 이 선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지정을 해줘야만 이게 구분이 될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열 구분선 위치를 지정해서 데이터를 분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 맞습니다. 텍스트 마법사에서는 탭, 세미콜론, 쉼표, 공백 등의 구분 기호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사용자가 원하는 구분 기호를 지정할 수도 있다. 기타가 있죠. 데이터의 필드 사이에 두 가지 이상의 문자 구분 기호가 있는 경우에는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할 수 없다. 아니죠. 선택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 텍스트 마법사 3단계에서는 분리된 텍스트가 입력될 각 열의 데이터 서식을 데이터 서식을 설정할 수 있다. 자, 이게 3단계 중에 2단계인데요. 다음 단계에서는 금방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데이터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매크로와 관련된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기본적인 바로가기 키, Alt하고 F11번 누르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실행이 되겠죠. 자, Alt F8번 누르면 매크로 대화 상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바로가기 키가 되는 거고요. 자, 1번이 틀렸는데요. 자, 뭐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를 표시하는 바로가기 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Alt M을 누르게 되면은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Alt M은 일단 없어요. 이 바로가기 키가 없고요. Alt하고 M하고 분리되어서 이제 적용이 되는데, Alt를 누르게 되면요,
메뉴 번호가 아래의 그림처럼 나옵니다. 메뉴의 번호, 홈은 H, 삽입은 N, 페이지 레이아웃은 P, 수식은 M, 이런 식으로 각 메뉴에 번호가 나옵니다. 번호가 나오고요. Alt 그 다음에 M 누르잖아요. 그죠? M 누르게 되면은 M이 뭡니까? 수식이죠. 수식. 수식 탭으로 이동이 됩니다. 수식 탭. 그래서 결과적으로 Alt M을 누르면은 수식 탭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매크로 기록 시에 컨트롤 키와 영문 문자를 조합해서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를 지정할 수 있다. 이거 뭐 강의 중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를 사용자가 직접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때 이제 컨트롤 키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영문자는 여러분들이 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시나리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시나리오가 왜 필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건에 따른 여러 가지 가상적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란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아래쪽 예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일반, 데이터베이스 일반 이 세 과목에 대해서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현재 점수일 때는 평균값이 얼마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한번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가상의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일반이 현재는 30점인데요. 자, 이게 80점일 때, 80점으로 증가가 되었을 때 평균값은 얼마가 될까요? 자, 그리고 10으로 감소가 되었을 때, 자, 이 평균값은 또 얼마가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바뀌었을 때, 그 값에 따른 이 영향, 자, 이 영향에 따른 이 값이 또 바뀔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물론 여기서 이 평균이란 이 셀 있죠. 이 셀에는 값이 53이 입력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하십시오. 반드시 함수로 입력이 되겠죠. 수식으로 입력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이 값에 따른 어떤 영향, 그 결과가 수식에 의해서 이 값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식이 이렇게 여기 입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값이 바뀜에 따라서 평균값은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각 이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값이 바뀜에 따라서 평균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을 예측하고 싶다. 자, 그때 시나리오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나리오를 적용하게 되면 아래쪽 표가 나와요. 시나리오 요약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표에 보시면은요, 여기 증가, 감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금방 제가 80으로 증가되었을 때, 10으로 감소되었을 때, 자, 이것을 예측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현재 값이 30일 때, 현재 값이 30이고, 그리고 현재 값이 평균은 53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변경셀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뭡니까? 데이터베이스 일반에 2의 두 번째 셀이잖아요. 그쵸? 2의 두 번째 셀. 이게 변경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셀은 결과 셀의 값을 예측할 수 있는 숫자 값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입력되는 셀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80 혹은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 결과 셀이라는 것은 F 두 번째. 자, 결과 셀은 자, 이것은 변경 셀이 되고 이것은 결과 셀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변경되는 값에 따라서 결과 셀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결과 셀에는 수식이 입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셀이 결과 셀이 되는 겁니다. 일단 판단할 수가 있겠죠. 변경 셀이 무엇인지 결과 셀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값은 30, 53이에요. 근데 증가될 때 80으로 변경 셀이 바뀐다, 변경된다. 그랬을 때는 결과 셀은 70으로 바뀐다. 자, 그 다음 10으로 감소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결과 셀이 47이 된다라는 이제 그 어떤 예측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능을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에 가서 자, 가상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나리오 관리자 선택을 하십시오. 현재 시나리오가 없는 상태입니다. 추가를 해야 됩니다.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자, 시나리오 이름을 일단 증가라고 일단 이름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경 셀은 그 2의 두 번째 셀을 선택을 해야겠죠. 자, 변경 셀은 2의 두 번째 셀을 선택을 할게요. 이 값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변경 셀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하십시오. 자, 현재 30인데 이것을 어떻게 바꿀 거냐? 자, 80으로 한번 증가를 시켜 보겠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 봅니다. 자, 그러면은 증가라는 시나리오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요약 버튼 누릅니다. 자, 요약 버튼 누르시면은
보고서의 종류라고 해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시나리오 요약, 그리고 시나리오 픽업 테이블 보고서. 두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시나리오 요약을 일단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결과 셀은 F 두 번째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었네요. 자, F 두 번째가 결과 셀이 되겠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누르시면은 증가가 되었을 때, 자, 변경 셀의 값에 따른 결과 셀의 값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을 이제 새로운 시트로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를 더 추가하려면은 간단하죠. 뭐 관리자 호출해서 여기서 추가 버튼 눌러서 또 추가하면 됩니다. 감소해서 변경 셀은 이에 두 번째 셀이 맞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바뀌는 값은 뭐 10으로 감소를 시키겠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또 추가하고 싶으면 추가 버튼 누르시면 되고, 삭제하고 싶으면 삭제 버튼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 편집. 자, 편집 누르면은 뭐 셀을 또 바꿀 수도 있고 시나리오 이름을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약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자, F 두 번째 값. 자, 시나리오 요약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두 개의 시나리오를 한 번에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병합은요, 다른 시트에 있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와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병합하는 겁니다. 합치는 거고요. 자, 표시는요, 이렇게 새로운 시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시트에다가 바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표시 한번 눌러볼게요. 값이 바뀝니다. 자, 누르면은 증가에 대한 시나리오 결과가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에 대한 내용 금방 말씀을 드렸어요. 추가, 삭제, 편집, 뭐 추가, 말 그대로 추가, 삭제는 제거고 편집은 내용을 수정하는 거고요. 병합은 다른 시트에 있는 시나리오를 불러와서 추가하는 거고요. 자, 요약은 요약 버튼 누르면은 시나리오 요약 대화 상자가 또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시나리오 요약과 시나리오 픽업 테이블 보고서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표시는 뭐 아까 말씀드렸고요. 워크시트에 바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나리오 요약 그 대화 상자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시나리오 보고서는 자, 여기서 선택된 이제 보고서들은 새 시트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고요. 종류는 시나리오 요약하고요. 그리고 시나리오 픽업 테이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 때는 결과 셀이 없어도 되지만 시나리오 픽업 테이블 보고서에서는 결과 셀을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된다. 자, 여기 결과 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자, 요약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요약에서 결과 셀 있죠.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현재 시나리오 요약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선택을 한다, 결과 셀을 선택하지 않아도 결과는 나오죠. 결과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오류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픽업 테이블 보고서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결과 셀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결과 셀을 지정해야 된다라는 이런 오류 메시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픽업 테이블 보고서에서는 반드시 결과 셀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아래 그림의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추가된 시나리오의 이름은 현재 값 그리고 보통 우수이다. 자, 현재 값은 아니죠. 여기 보시면은 변경 셀에 이 셀의 값이 현재 값이 얼마인지를 먼저 표시해주고 그 다음 보통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 우수에 대한 시나리오의 결과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는 두 개죠. 보통 시나리오하고 우수 시나리오 이렇게 두 가지지 현재 값은 그 시나리오 이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2번 결과 셀은 매출액으로 이름이 정의되어 있다. 자, 이름이 정의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이라고 이제 셀의 주소가 아니고요. 자, 결과 셀의 주소가 아니고 매출액이라고 자, 이름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자,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겁니다. F 두 번째 셀. 자, F 두 번째 셀을 이제 여기에 F 두 번째라고 이름 상자에 표시가 되는데 이것을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이라고 만일 이렇게
엔터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다음부터는 F 두 번째 셀이 아니고요. 평균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F 두 번째 셀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이 뭐 평균, 매출액 이런 식으로 정의한 이름이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의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겠습니까? 그 셀의 주소 형태로 되어 있는 것보다도 이해가 좀 쉽겠죠. 자, 3번 결과 셀에는 C의 네 번째 셀과 C의 다섯 번째 셀을 참조하는 수식이 입력되어 있다. 자, 결과셀은 당연히 수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야겠죠. 자, 이제 F 두 번째 셀. 자, F 두 번째 셀은 평균을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이 반드시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4번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있는 위 그림의 시트를 삭제해도 작성된 시나리오는 삭제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위 그림이라는 것은 이 그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 이것은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죠. 자, 이 보고서는 이제 시나리오가 이렇게 보통이라는 시나리오, 우수라는 시나리오가 있을 때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보통 우수라는 이 시나리오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죠. 삭제를 하려면은 시나리오 그 창에 가서, 자, 시나리오 관리자 창에 가서 여기서 삭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변경 전 차트를 변경 후 차트로 수정하였을 때 변경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최소값을 만으로 변경하였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왼쪽에 이제 값의 범위를 보십시오. 1부터 해서 100만까지의 범위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1에서 100만까지의 범위를 두니까 이제 각각의 분기의 값들의 크고 작음을 판단하기가 좀 어렵네요. 자, 근데 여기는 보시면은 최소값을 만, 그리고 100만을 두고 이렇게 이제 값의 범위를 설정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3분기하고 2분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그 값의 범위로 봤을 때는, 자, 세로축의 값의 이제 범위로 봤을 때는 이제 1분기의 값이 27,000원이잖아요. 27,000원인데, 자, 이게 만하고 10만 사이에 이렇게 걸쳐지는 모양이 되는 거고, 만하고 10만 사이에 여기서는 이렇게 걸쳐지고, 100만 사이에 이렇게 3분기가 가까이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값의 편차를 쉽게 이제 막대 그래프로 해서 이해가 하기 쉽도록 그렇게 바뀐 겁니다. 자, 여기서는 좀 판단하기 좀 어렵고, 이것은 좀 판단하기가 쉽죠. 크고 작음을. 그래서 최소값을 만으로 변경했다라는 설명이 맞습니다. 자, 세로축의 주 눈금선을 없앴다. 자, 이게 주 눈금선인데 이걸 없앴고요.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에 값이 추가되었다. 이 값이 또 추가가 되었네요. 자, 근데 3번은 잘못되었습니다. 가로축, 교차축 값을 이제 10만으로 설정하였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가로축의 교차축, 그러니까 가로축이 있잖아요. 가로축이 세로축하고 교차되는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10만으로 지정을 하면요, 이게 10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가로축이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막대 그래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로축의 교차축 값은 보통 우리는 제일 밑쪽에 떨어지도록 만들어 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밑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대로 설정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설정을 10만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0만으로 하게 되면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어요. 자, 이것을 설정하는 방법은요, 일단 세로축을 선택을 합니다. 세로축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은 축 서식 갈 수 있죠. 축 서식에서 축 옵션에 가면은 가로축 교차라고 해서 축값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0만으로 입력하면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로축의 교차 축값을 정하기 때문에 이제 세로축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축 서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가로축이라고 해서 가로축을 선택을 해서 축 서식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세로축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세로축 입장에서 가로축하고 교차되는 시점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로축에 대한 설정을 세로축에 대한 설정을 변경하는 겁니다. 주의를 하십시오. 다음 중 인수 목록에서 공백이 아닌 문자열이나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를 계산하는 함수는,
자, 일단은 각각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카운트 함수, 가장 대표적인 이제 함수가 되는데요. 카운트 함수는요, 이제 입력되는 이 인수에서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숫자, 그리고 문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카운트 함수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카운트 하고요. 자, 인수를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하나하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엔터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숫자 1이 나왔는데 이 숫자 1이 뭐죠? 자, 여기서 이제 뭐 이건 바꿔볼게요. 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 인수가 이렇게 4개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 카운트 함수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숫자만 카운팅이 돼요. 숫자만. 그 문자는 카운팅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카운트 함수는요,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할 때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되고요. 카운타. 자, 카운타는 데이터예요. 데이터. 자, 여기다가 A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엔터. 자, 3이 나왔어요. 왜 3이 나왔을까요? 숫자나 문자나, 자, 이것은 다 데이터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개가 데이터의 개수가 되기 때문에 3이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2번이 정답이에요. 공백이 아닌 문자열이나 숫자, 문자열이나 숫자는 카운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count if. 자, if는 조건문입니다. if 조건문이 들어갔는데 count가 붙었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할 때 그때의 셀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 20, 30, 40. 자, 이렇게 값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일단 선택을 해주고요. 첫 번째 인수를 해서 그다음 조건에다가 뭐 20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조건 주는 거예요. 조건 주면은 20 이상인 그때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카운트 블랭크, 이거는 뭐 이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수 중에 블랭크가 들어있는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다음 중 수식의 결과값이 다른 것은, 자,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혼란 좀 느낄 수 있어요. 자, 1번에 보시면은, 자, 수식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자, 하나만 일단 보도록 하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자, 큰 따옴표 내에다가 입력된 이 값은요, 의미하는 것이 문자를 뜻하는 겁니다. 문자. 자, 20은 숫자지만은 이 숫자를 큰 따옴표로 묶잖아요. 그죠? 묶게 되면 이거는 문자 20이 되는 거예요. 문자 20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문자 10이에요. 자, 그런데 뺄셈을 했네요. 그죠? 자, 그럼 이 결과 어떻게 될까요? 문자하고 문자는 뺄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뭐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은 이거 10 나옵니다. 자,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문자형의 숫자 있죠. 문자형의 숫자. 그러니까 큰 따옴표에 묶여진 숫자 있죠. 자, 이것은 그냥 단독으로 그냥 사용이 되면은 이건 문자예요. 문자지만은 연산할 경우에 뺄셈, 곱셈, 뭐 나눗셈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잖아요. 그죠? 자, 연산에 이제 사용이 되면은 그때는 숫자로 인식이 돼요. 자, 이게 숫자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 결과하고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10이 나와요. 자, 좀 예외적이죠. 자, 그럼 이거는 뭐 당연히 10이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 이거.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큰 따옴표 내에 이렇게 입력이 되었네요. 자, 여기는 큰 따옴표가 없어요. 자, 그럼 큰 따옴표가 없는 경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자, 이거 12 나누기 20이죠. 슬래시는 나눗셈을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눗셈한 이 결과에다가 빼기 12 나누기 10을 빼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분의 12는 0.6이 되고 10분의 12는 1.2가 되는 거예요. 뺄셈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0.6이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것만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은 이게 답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자, 3번은요. 이것을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잖아요. 그죠? 묶게 되면 이것은 날짜형으로 인식을 합니다. 날짜는요. 이렇게 슬래시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월 들어오고요. 일이 들어옵니다. 보통. 자, 그 다음 하나 더 붙인다라면 연도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연, 월, 일을 구분자를 이렇게 슬래시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슬래시로 해서 바깥쪽 이렇게
큰 따옴표를 해서 문자 형태로 입력을 해주면 이건 날짜로 인식을 해줍니다. 날짜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12월 20일 빼기 12월 10일 빼게 되면은 계산하게 되면은 이 결과는 또 10이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페이지 설정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기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엑셀에서 페이지 설정이라는 것은 좀 중요합니다. 다른 그 워드 프로세서하고는 조금 다르죠. 뭐 아래 한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A4라는 어떤 기준에 맞춰서 작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쇄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엑셀에서는요, 워크시트가 단위가 되잖아요. 워크시트. 근데 워크시트가 A4 사이즈하고 맞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페이지를 제대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작업을 하고요, 인쇄를 바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피스 단추 눌러서 인쇄 가서 인쇄 누르면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원하는 대로 인쇄가 안 될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엑셀은 워크시트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지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인쇄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인쇄 미리 보기를 먼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쇄 미리 보기. 자, 인쇄 미리 보기는 오피스 단추에 인쇄에서 인쇄 미리 보기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오피스 단추는 이거죠. 이게 오피스 단추가 되고요. 이거 클릭을 해서 뭐 인쇄 있습니다. 자, 인쇄에서 인쇄 누르면 인쇄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인쇄 미리 보기 누르면은 현재 작업한 내용을 화면에서 바로 인쇄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지 설정을 어디서 하냐면은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페이지 설정 그룹의 우측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여기 버튼 있죠. 요 클릭을 하십시오. 클릭하면은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각각의 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페이지 탭이 있습니다. 페이지 탭에 보시면은 용지의 방향과 배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뭐 세로, 가로 설정 가능하고 확대, 축소, 배율 조정할 수 있습니다. 100%는 그대로 출력되는 거죠. 그대로 출력되는 거고, 뭐 축소할 수도 있고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율은 10%에서 400%, 400%라면 4배죠. 4배로 더 크게 확대해서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배율 숫자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자동 맞춤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자동 맞춤을 선택을 하면요, 몇 장으로 출력할 것인가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업한 내용을 그걸 페이지로 해서 몇 페이지로 출력할 거냐라는 것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일 한 페이지에 출력을 하고 싶다. 작업한 양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이거 그대로 출력하면 4장으로 많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4장으로 출력하기 싫어요. 딱 맞춰서, 자동으로 맞춰서 4장으로, 한 장으로 출력하고 싶어요. 그때는 1, 너비 1, 높이 1, 이런 식으로 해서 1, 1로 설정을 하면요, 그 모든 내용들이 한 페이지에 출력이 됩니다. 자,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 확대 축소 배율의 100%, 이게 100%로 지정이 되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출력 내용에 따라 여러 장이 이제 출력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데이터의 양이 적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데이터 양이 많아요. 많을 때는 100%로 설정을 하면요, 여러 장이 출력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현재 데이터가 많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가 워크시트에 입력이 되었어요. 이 상태에서 확대 축소 배율이 100%로 되어 있잖아요. 100%로 되어 있으면은 원래 그 사이즈대로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페이지 수가 표시가 되어 있죠. 4페이지 중에서 1페이지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페이지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내려보시면은 두 번째 페이지, 그 다음 아래쪽 내려보시면은 세 번째 페이지, 자, 그리고 네 번째 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100%로 선택하게 되면은 있는 그대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 장이 출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동 맞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 1. 자, 그러면 인쇄 미리 보기 한번 여기서 바로 클릭을 해서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들이 1페이지 중에 1페이지죠. 1페이지 중에 1페이지. 그 데이터들이 작지만은, 축소가 되지만은 한 페이지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여백 탭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여백 설정하는 거예요. 자, 뭐 위쪽, 아래쪽, 왼쪽 뭐 이런 식으로 여백 얼마큼 줄 건지 설정을 하는 거고요.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 있습니다. 페이지 가운데 맞춤. 자, 글자도 가운데 정렬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이것을 이 내용의 위치를 어디에 위치에서 둘 거냐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4 사이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출력할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근데 왼쪽 상단에 딱 이렇게 붙으면 보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로를 체크하게 되면 이 내용이 가운데로 이렇게, 자,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이제 인쇄가 되는 겁니다. 세로 하게 되면 이 가운데로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체크하면은 출력할 내용이 딱 가운데 이렇게 이제 정렬이 되어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머리글, 바닥글. 머리글하고 바닥글의 개념은 아시죠? 이게 문서에 내용이 있으면 위쪽에 항상 고정되어서 나오는 것이 머리글, 아래쪽 나오는 것이 바닥글이 되는 겁니다. 자, 머리글하고 바닥글의 이제 편집. 자, 편집 버튼 눌러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편집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내용을 머리글과 바닥글로 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입력 가능한 내용에 텍스트, 단순한 문자, 그리고 날짜, 뭐 시간, 그림도 넣을 수 있고, 페이지 번호, 전체 페이지 수, 파일의 경로, 자, 이 파일의 경로, 파일 이름, 시트 이름,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리글과 바닥글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여백의 맞추기. 자, 페이지 여백의 맞추기라는 것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여백의 맞추기. 자, 이것을 체크하면은 머리글이나 바닥글을 표시하기에 충분한 머리글 또는 바닥글 여백이 확보가 된다. 말 그대로 페이지의 여백에 맞춰서 머리글하고 바닥글의 어떤 그 여백이 이제 확보가 된다. 자, 그런 기능이다. 자, 기본적으로 체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시트 탭에 보시면은 인쇄 영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영역. 여러분들이 작업한 이제 내용은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있는데 인쇄하고 싶은 것은 요 부분만 인쇄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것을 설정을 하는 거고요. 자, 인쇄 제목. 자, 인쇄 제목에서 반복할 행, 반복할 열을 선택할 수 있는데 자,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인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인쇄를 이렇게 하면요. 이 윗부분, 보통 이 윗부분에 만약 표로 만든다라면은 뭐 이름, 주소, 연락처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항목의 이름이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 데이터가 이렇게 행으로 쭉 입력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근데 이게 내용이 많아서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잘려서 한 장, 두 장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페이지에 자, 이 항목의 이름도 항상 고정적으로 출력하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레코드, 그냥 데이터만 이렇게 두 번째 장에 표시가 되면은 항목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구분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럴 경우에 반복할 행으로 이것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반복할 행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각 페이지마다 제목으로 항상 이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어떨 때 사용하는지 아시겠죠? 자, 눈금선은요. 워크시트에 보면은 셀과 셀이 이렇게 눈금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도 출력할 거냐 말 거냐 선택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인쇄는 테두리와 차트, 도형, 그림 등 그래픽 요소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순수 텍스트만 간단하게 출력을 할 때, 빠르게 인쇄를 할 때, 자, 이런 그래픽 요소는 빠지는 거예요. 도형도 빠지고 그림도 빠집니다. 자, 행열 머리글. 자, 행은 우리 워크시트에 보면은 첫 번째 행은 1, 2, 3, 4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A, B, C, D 이런 식으로 행과 열의 머리글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이것을 출력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순서. 자, 페이지 순서를 행 우선, 열 우선. 자, 이거 설명 잘 들으십시오. 자, 행 우선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것이 행 우선입니다. 자, 이게 왜 행 우선이냐 하면은 자, 출력할 양이 이만큼이고요. 자, 이것을 출력을 하려니까 한 장에 다 출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1페이지. 자, 이렇게 나눴을 때 이게 2페이지 영역, 3페이지 영역, 4페이지 영역이에요. 자, 이렇게 출력이 되면 이건 행 우선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페이지가. 왜냐면은 보세요. 데이터가 이렇게 꽉 차 있는데
행으로 보십시오. 이게 1행, 2행, 3, 4, 5, 6, 7, 8, 9라고 볼게요. 자, 1행에 있는 데이터 2행, 3행, 4행, 5행까지 출력했어요. 이게 한 페이지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행을 우선 한다는 얘기는 그 다음 6번째 행을 출력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 출력하면 안 되죠? 이거 출력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2번째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이런 식으로. 그래서 행을 먼저 다 출력을 하고, 근데 행을 출력한다고 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까지 한 장에 다 출력이 안 되죠. 양이 많으면은. 출력하고 난 뒤에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열들이 되겠죠. 이것들을 또 출력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 행운을 우선해서 1행, 2행에서 행으로 나와 있는 이 데이터들은 출력할 수 있을 만큼의 양만큼은 무조건 다 출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출력되는 것이 행 우선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뭐 나머진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3번에 보시면은 눈금선 항목을 선택하여 체크 표시하면 작업 시트의 셀 구분선은 인쇄되지 않는다. 자, 체크를 표시하는데 인쇄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자, 체크를 해제해야 됩니다.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인쇄되지 않습니다. 아래 그림은 보기 탭의 창 그룹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란히 보기. 자, 나란히 보기를 클릭하면 두 개의 통합 문서를 한 화면의 위아래에 열어놓고 비교할 수 있다. 뭐 말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란히 여기 그 어떤 아이콘의 모양이 나와 있죠. 두 개의 통합 문서가 이제 위아래로 이제 배열이 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숨기기를 클릭하면 현재 통합 문서에서 선택된 워크시트만 숨겨진다. 이거 틀렸습니다. 숨기기를 클릭을 하면요, 현재 그 활성화되어 있는 통합 문서 전체가 숨김 처리가 되고요. 만일 선택된 워크시트만 숨기기 처리하려면은 아래쪽에 보면 시트 탭이 있죠. 시트 탭, 뭐 시트 1, 시트 2, 시트 3 이렇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숨기기를 선택을 해야만 그 선택된 워크시트만 숨기기 가능한 겁니다. 위쪽에서 탭에서 메뉴를 숨기기를 선택을 하면은 통합 문서 전체가 숨기기 처리가 되는 겁니다. 주의를 하십시오. 3번 나누기를 취소하려면 창을 나누고 있는 분할 줄을 더블 클릭한다. 자, 나누기를 클릭을 했을 때 이제 나뉘게 되는 거죠. 워크시트가 나뉘게 되는데 그때 그 분할 줄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취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모두 정렬은 모두 정렬은 창을 정렬하는 방식으로 바둑판식, 가로, 세로, 계단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시트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Shift 키를 이용하여 시트 그룹을 설정할 수 있다. 자, 시트 1, 시트 2, 시트 3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시트 1을 선택하고 Shift 키 누르고 시트 3을 선택하면 이 전체가 시트 그룹을 해서 다 선택이 되는 겁니다. 2번 여러 개의 워크시트를 선택한 후, 자, 1번, 2번, 3번 다 선택을 했어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시트 탭을 드래그하면 선택된 시트들이 복사가 된다. 자, 복사할 때는 컨트롤이에요. 컨트롤. 자, 이것을 뭐 시트 1, 2, 3 있을 때 이게 다 선택이 됐잖아요. 마우스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할 때 컨트롤 키 눌러 보십시오.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은 복사 모양이 딱 만들어집니다. 자, 3번 시트 이름에는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최대 31자까지 지정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지금 아래쪽에 이름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사이에 공백을 줄 수 있습니다. 공백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름을 지정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공백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시트 이름을 공백으로 줄 수 있습니다. 사이에 공백 줄 수 있고요. 자, 그다음 조금 전 이제 복사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 부분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마지막 클릭하면은 전체가 그룹으로 지정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해서, 자, 보세요. 다시 마우스 클릭해서 쭉 드래그를 하면요, 다음 중 시트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Shift 키를 이용하여 시트 그룹을 설정할 수 있다. 자, 아래쪽 시트 탭을 잘 보십시오. 자,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시트 1이 선택되어 있는데요. Shift 키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룹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여러 개의 워크시트를 선택한 후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시트 탭을 드래그하면 선택된 시트들이 복사된다. 자, 이렇게 그룹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쭉 드래그해서 컨트롤 키를 눌러 보십시오. 그럼 플러스 기호로 만들어지고요. 마우스 버튼을 떼시면은 그대로 또 복사가 됩니다. 3번, 시트 이름에는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최대 31자까지 지정할 수 있다. 자, 공백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시트 이름이 있으면요, 사이에 공백을 얼마든지 이렇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4번, 시트 보호를 설정해도 시트의 이름 바꾸기 및 숨기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자, 시트 1이 선택된 상태에서 시트 보호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자, 시트 보호가 설정이 되면은, 자, 클릭을, 내용을 수정하려면 수정이 안 되죠. 안 되는데, 이름은 이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름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해당 시트를 숨기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시트에서 고급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토익 점수 상위 5위까지의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한다. 다음 중 고급 필터의 조건식으로 옳은 것은, 자, 문제 잘 보십시오.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토익 점수가 이제 상위 5위까지다. 그러면은 등수, 그러니까 석차를 구하는 랭크 함수를 이용을 해야겠네요. 그쵸? 단순히 토익 점수가 800점 이상이다, 800점 이하다, 이런 식으로 현재 값을 가지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석차를 구해서 그 석차 값을 이용을 해서 조건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보세요.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에서, 자, 일반 조건 처리하는 것은 간단하죠. 자, 범위, 그 다음 두 번째는 조건의 범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800 이상인 데이터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일반 조건 처리할 때는, 자, 필드명이 동일해야 돼요. 당연히 800 이상이라는 조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같아야만 전체 범위에서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이제 필드명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 나온 것은 석차를 구해서, 자, 그 석차가 5위까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5 이하라고 조건을 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함수라든지 계산식을 이용할 때는 다릅니다. 자, 만일 토이라고 동일한 이름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죠? 동일한 이름을 사용을 해서 고급 필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결과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잘못되었어요. 조건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조건은 토익의 값을 이용을 하는 거지만은 석차를 구해서 그 값을 비교 판단해서 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익하고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토익의 필드명을 가져와서 조건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은 필드명은 없어요. 여기에서 없습니다. 없어요. 새로운 값을 만드는 거죠. 석차라는 이 결과값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범위에 있는 필드명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워두거나 아니면은 다른 값을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비워두시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제는 제대로 5위까지 추출이 되죠. 자, 고급 필터에서 기본 조건 지정, 크다, 작다, 같다, 이런 것은 쉽습니다. 간단하죠. 전체 범위에 이제 필드명하고 동일하게 조건 처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고급 조건 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함수라든지 계산값을 이용을 해서 조건을 지정하는 경우는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조건 지정 시 조건 필드명은 원본 필드명과 다른 필드명을 입력하거나 생략해야 됩니다. 자, 문제에서 여기서 보세요. 토익이라고 된 거 있죠. 이거 다 틀렸습니다. 안 됩니다. 자, 여기 점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가능합니다. 생략해도 돼요. 그런데 동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조건의 필드명이 원본 필드명과 달라야 된다. 금방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달라야 됩니다. 그 다음 기준 셀은 행을 상대 참조해야겠죠. 자, 기준 셀. 자, C 두 번째 셀. 자, 이것은 상대 참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석차 구하고 또 여기서 석차 다 비교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C 두 번째라고 해서 상대 참조할 수 있도록 값이 입력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석차 구할 때 항상 그랬었잖아요. 그 다음 범위, 석차를 구할 전체 범위는요, 절대 참조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수식 입력을 해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제대로 입력된 것은 이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차트에서 전기 난로 계열의 직선을 부드러운 선으로 나타내는 방법. 자, 이 선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간단합니다.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클릭,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면요, 선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완만한 선 선택을 하면 이렇게 곡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데이터 계열 서식, 선 스타일에 가서 완만한 선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다음 중 수식의 결과값이 옳지 않은 것은 각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라이트 함수가 들어왔죠. 자, 컴퓨터라는 인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숫자 5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인수가 두 개 들어갔는데 라이트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대상이 들어와야 돼요. 자, 이렇게 대상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 뒤에 숫자는요, 라이트가 뭡니까?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에서부터 해서 5번째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추출하라. 라이트 함수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서 5개 문자를 추출해라. 그러면은 퓨터가 되겠죠. 이거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SQRT는요, 양의 제곱근을 찾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5라는 값에 양의 제곱근. 자, 25를 루트를 취하게 되면 5죠. 5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양의 제곱근을 구하기 때문에 이제 5가 이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트렁케이션. 트렁케이션은 이제 그 끝을 잘라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삭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5.96이라면은 소점 아래가 이제 절삭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5가 나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맞는데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end는 뭐 가장 기본적인 함수인데, end는 이제 인수 모두 true이면은 결과가 true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false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이 5보다 작다라는, 자, 이 조건이 맞습니까? 이것은 틀렸죠. 이건 false입니다. 자, 7은 5보다 크다. 이건 맞는 설명이죠. 맞는 조건이죠. 이건 true가 맞아요. 근데 end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을 해야만 결과가 true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false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true가 아니고 false라고 해야 되는데 설명이 틀렸습니다. 다음 주 입력 자료에 셀 서식의 표시 형식을 지정한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한번 실습을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엑셀이 워드 프로세서하고 좀 다른 점은요, 워드 프로세서는요, 여러분들이 1이라고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1이라고 입력하면 이것은, 뭐 수정하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1입니다. 하지만 엑셀은요, 그 형식을 다양하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셀 서식에 가게 되면은, 자, 표시 형식이 있습니다. 자, 숫자, 그 다음에 통화. 만일 통화를 선택하게 되면은 앞에 원기호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기호 입력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만 이렇게 입력을 해 두시면은 얼마든지 형식을 다르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엑셀의 강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거, 숫자, 통화 이런 것들은 엑셀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선택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나와 있고요. 자, 그 외에 좀 특별한 것들 있죠. 자, 특별한 것들은 사용자 지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형식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시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1번 같은 경우에 yy.m.d라고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엔터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데이터도 여기에 맞도록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결과를 보고 그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엔터 입력을 해볼게요.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제 나온 대로 그대로 나왔죠.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점은요. 슬래시 형태로 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되면은 이것은
연, 월, 일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연, 월, 일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6년 5월 4일을 뜻하는 겁니다. 5월 4일. 자,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데 표시 형식이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YMD가 있는데 Y는 연도, M은 월, D는 일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점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개수는요, 자릿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도 두 자리, 월 한 자리, 그 다음에 일 한 자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6년에서 앞에 두 개는 생략을 하고, 이제 06이 되는 거예요. 06. 그 다음에 5, 4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른 형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M을 하나 더 입력을 해볼게요. 두 자리, 자, D 하나 더 넣어볼게요. 그럼 위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러면은 월도 두 자리, 일도 두 자리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입력된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되고, 그 다음 표시 형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0과 샵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코드 값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주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샵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0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유효 자릿수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코드 값이 되는데요.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시 형식을 이렇게 입력을 했다고 볼게요. 점, 샵. 여기서 점은 소수점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력이 되었어요. 자, 34.567이라고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소수점을 기준해서 샵이 앞에 3개가 붙었죠. 자, 이것을 잘 비교해 보시면 돼요. 소수점 뒤에는 2개입니다. 두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수 자리는 이제 샵의 의미가 유효하지 않는 자리. 값이 여기 없죠. 여기는 유효한 숫자가 없잖아요. 그죠? 유효하지 않은 자리는 표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이 자리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합니다. 근데 이 3, 4는 유효한 숫자죠. 이것은 그대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소수 자릿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소수 자릿수는 5, 6은 그대로 표시가 되고 7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자리가 없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는데 두 자리로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표시해라 라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셋째 자리에서는 이렇게 반올림이 이루어집니다. 반올림. 그래서 7이 없어지고 6은 7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34.57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른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값이 입력이 되었어요. 33.745가 되고 샵. 자, 정수 자릿수는 한 자리로 표시를 하는데 앞에 그 자릿수는 없지만은 이제 3이라는 숫자가 이제 여기 있잖아요. 이제 10의 자리에. 자, 이건 유효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 샵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 그 1의 자리는 3이 그대로 또 표시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소수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야 됩니다. 뒤에 4를 반올림을 해야 되는데 4, 4, 5, 2에 의해서 이것은 지워지게 되고 7이 되는 겁니다. 33.7이 되는 거예요. 자, 샵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자,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럼 0은요. 0이란 코드는 유효하지 않을 때는 0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87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000 이렇게 그 표시 형식을 입력을 했다라면은 자, 100의 자리가 0이잖아요. 그죠? 유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0으로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0, 8, 7이 나오는 거예요. 샵하고 좀 다르죠. 만약 샵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표시하지 않는 거죠. 유효한 숫자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 12.3이고 000.000이네요. 자, 정수 자릿수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유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0으로 표시하고 유효한 숫자는 그대로 표시해 주시면 되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고 그 다음 유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표시해 주고 됐죠? 자, 그럼 이제 형식을 한번 지정을 해 볼게요. 자, 문제 나온 대로 좀 복잡한데 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죠. 자, 그리고 0.57 입력을 하겠습니다. 결과 얼마 나왔습니까? 자, 0.6이 나왔는데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왜 0.6이 나오냐면은
입력한 값은 0.57이죠. 자, 그 다음 0, 샵, 샵이잖아요. 그죠? 일단 소수 자릿수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거 당연히 반올림이 이루어져서 6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오겠죠. 문제는 정수자리입니다. 자, 정수자리가 그 1의 자리는 0이잖아요. 샵은 어떻게 표시합니까? 샵은 표시하지 않잖아요. 그죠? 표시하지 않습니다.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은 앞에 0이 있잖아요. 0은 뭡니까? 유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0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0.6이 되는 거예요. 0.6. 자, 만일 0이 빠졌다. 샵이에요. 샵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샵일 경우에는 자, 뒷부분은 당연히 이제 6이 나오고요. 그다음 샵은 유효하지 않을 때는 이제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0.6이 나오는 거예요. 0.6. 자, 차이점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3번은 이제 골뱅이에서 사랑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자, 골뱅이가 뜻하는 것은 연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시 형식에다가 골뱅이의 활용 능력이라고 만일 입력을 해뒀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데이터를 이제 컴퓨터만 데이터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셀에다 입력을 하면요. 뒤에 활용 능력이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골뱅이 사랑이라고 표시 형식에 입력을 하고 데이터는 우리만 입력을 해도 우리 사랑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다음 4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시분초입니다. 시분초. 시간 두 자리, 분 두 자리, 초 두 자리 형식으로 지정을 했네요. 그리고 입력은요. 8:5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시분이 되는 겁니다. 시분. 자, 이렇게 뒤에 초가 생략이 되었네요. 그래서 8시 5분이 되는 겁니다. 8시 5분을 자, 이와 같은 형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08 그리고 05가 되고 뒤에 초가 없기 때문에 00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잘못 표시가 되었죠. 자, 이런 형식으로 표시된 것은 이것을 8분 5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것은 시분이 되는 겁니다. 다음 중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각 항목의 변화나 경향을 파악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차트는 차트의 종류들 여러 문제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이제 특징을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차트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꺾은선형이 맞습니다. 자, 예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것은 선풍기. 자, 이것은 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전기난로. 자, 이거 꺾은선이 되겠습니다. 이게 분기별로 해서 뭐 판매량이다라고 봤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꺾은선이라든지 세로 막대형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크고 작음의 어떤 판단이 좀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나온 이 조건에 맞는 것은 여기서 가장 적합한 것은 꺾은선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A 첫 번째 셀을 선택하고 채우기 핸들을 A 네 번째 셀까지 드래그 했을 때 A 네 번째 셀에 입력되는 값은 자, 엑셀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채우기 핸들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1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했으면 1이라는 숫자를 복사를 해서 아래쪽에도 그대로 입력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보통 이용을 하죠.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컨트롤 V, 컨트롤 V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지 않고요. 마우스 이용을 해서 그 우측 하단에 보면 이렇게 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다 마우스 올리면은 십자가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를 해 보십시오. 드래그를 하게 되면 복사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자할 때는 또 어떻게 될까요? 자, 쭉 내려보시면은 복사가 되네요. 자, 그럼 숫자하고 문자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 좀 다릅니다. 보십시오. 숫자는 일씩 증가되고 문자는 그대로 복사가 되네요. 그쵸? 조금 다르죠. 자, 이거 이해를 해야만 이 문제 풀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 1반 001번이잖아요. 그죠? 001번. 그러면은 마지막에 있는 이 숫자 001이라는 이 숫자가 일씩 카운팅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쭉 드래그를 하시면은
001, 002, 003, 004가 되었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숫자가 일씩 증가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채우기 핸들이 무엇인지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문자하고 숫자하고 조합되었을 때는 숫자는 일씩 증가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